지난해 세계 비만 연맹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현 추세라면 2035년에는 51%, 즉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비만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떠오르자 각국에서는 이를 해결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비만세죠. 현재 40여 개국에서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잇따라 등장한 비만 치료제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는 2022년 일론 머스크가 SNS에 자신의 다이어트 비결로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신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제약 시장은 물론이고 주식 시장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는 비만을 퇴치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세계 비만 지도를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체형 문제나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을 교정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의료 차원의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비만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WHO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유행병으로 표현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지난 2022년 WHO는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3천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80억 인구로 생각했을 때 8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이라는 얘기죠. 이 숫자는 1975년에 비해서 약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증가 추세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실제 WHO는 당초 예상한 2030년보다 8년이나 빨라진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비만 인구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는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비만이 일명 부자병으로 치부된 적이 있었죠. 기름진 식습관과 과식 등으로 생기는 탓에 선진국병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젠 이런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바로 비만 양극화 때문이죠. 보고서는 비만율이 저소득층과 개발도상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국 중 9개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중저소득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카리브의 최빈국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2035년 성인 비만율이 6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관련한 다른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 비만율 증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었죠.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잦은 가공 음식 섭취, 육체적 활동 부족, 식품의 공급과 마케팅 관련 규제 미흡 등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영양실조로 인한 저체중 문제가 이제는 많은 국가에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 문제로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WHO는 열량 과다에서 비롯되는 비만도 영양 불균형을 드러내는 증세로 영양실조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죠. 한편 성인 비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의 비만입니다. 여아의 비만율은 1990년 세계 인구의 1.7%에서 2022년에는 6.9%로 남아의 경우 2.1%에서 9.3%로 증가했습니다. 2035년에는 5세에서 19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율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연령층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소년 비만은 성인기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잠재적으로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시사한 거죠. 이처럼 비만율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비용 또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계 비만 연맹은 손실 비용을 2020년 1조 9,600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 3,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연간 GDP 대비 2.4%에서 2.9%로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전 세계 국가가 지금 당장 비만 퇴치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의 그 후과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러면서 비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비만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떠오르자 각국에서는 이를 해결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비만세죠. 비만세는 비만인 사람에게 붙이는 세금이 아닌 팻텍스로 가당음료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비만을 유발시키는 식품에 대해서 세금을 높이는 겁니다. 현재 40여 개국에서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죠.
국가마다 기준과 해당 상품이 다르지만 음료의 경우 대부분 부피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100ml 기준 5에서 8g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해 리터당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같은 기준 설탕 11g 이상 첨가한 음료는 리터당 0.2유로를 매기면서 제로 칼로리 음료에도 세금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비만세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세금이 높아지면 당연하게도 상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몫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조세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구매하는 저렴한 식음료품에 비만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실제 실패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만세는 2011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시행했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이 독일과 같은 가까운 나라에서 식재료 등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습니다. 이는 곧 일자리 상실과 건강보험 재정 등의 타격을 주는 부작용을 발생시켜서 결국 시행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한편 비만율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멕시코는 음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운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버스와 지하철역에서 스쿼트를 10번 하면 무료 승차권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한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운동하는 이른바 자전거 책상을 도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는 비만을 퇴치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잇따라 등장한 비만 치료제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돌풍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는 약품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는 2022년 일론 머스크가 SNS에 자신의 다이어트 비결로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오프라 윈프리, 킴 카다시안 등 다수의 유명 인사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고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유명인들 덕분만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약물의 효과가 컸기 때문인데요. 잠시 샛길로 빠져서 이 약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 몸에는 GLP-1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음식 소화 속도를 감소시키고 뇌 포만 증출을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GLP-1은 소장에서 분비된 이후 1, 2분 안에 빠르게 분해돼서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고 효능을 유지시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을 만들었고 당초에는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로 방향을 틀어서 세상에 나온 거죠. 위고비는 신드롬을 일으켰고 심지어 최근에는 신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제약시장은 물론이고 주식시장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은 약 5,700억 달러로 2022년 기준 4,002억 달러인 덴마크 GDP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모에 헤네스를 제치고 유럽 증시 1위로 올라섰죠. 이런 급격한 성장세에 후발주자들도 발빠르게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23년 6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곽광을 받으면서 수요가 폭증하자 정작 당뇨병 환자도 공급난에 직면해서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실제 이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GLP-1을 당뇨병 치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죠. 한편 비용적인 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위고비의 경우 미국 기준 한 달 사용분이 약 176만 원에 달하는데요. 워낙 고가이다 보니 정작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약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죠. 때문에 부자들을 위한 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부유층과 저소득층이 서로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당뇨병 환자들에 한해서만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지만 고소득층이 가입한 의료보험의 경우 체중 감량 목적으로도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덧붙여 뉴욕타임즈는 미래의 비만 치료제는 인종과 계층 간 건강 격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치료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계. 제약회사들이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급증하는 비만을 막아낼 게임 체인저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설명한 문제 해결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WHO 영양 및 식품건강부서장은 비만약은 중요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문제 해결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여전히 환경과 식품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설명했듯이 비만은 어린이부터 저소득층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일종의 전염병이자 수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비만은 이제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